이거를 좀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정말 미쳐서, 진짜 그 여자한테 너무 미쳐가지고, 한 여자만 평생을 바라보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걸 바꿔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에겐 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여자 말고는 대체가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요건을 이미 내가 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피지기 백전백승처럼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가 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땐 어떻게 네 남자친구는 그렇게 잘해? 어디서 걔 만났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남자 보는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면서 경험이 쌓이든 상처를 받아보든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느냐에 따라서 여자분들마다 나름의 남자 보는 기준 또는 그 남자를 거르는 기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영상이 될 건데, 결국 결혼을 잘하거나 또는 남자를 잘 만나는 여성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분명 공통점이 있어요. 여사친 문제를 안 일으킨다든지, 또는 뭐 바람을 안 핀다든지, 꾸준히 잘한다든지, 연락을 뭐 잘 남겨놓는다든지, 연애를 논하면서는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뭐 결혼을 하면서는 또 좋은 남편의 자질도 있겠죠. 결국엔 문제를 안 만드는 남자를 잘 골라 만나는 게 남자분은 안목이 되게 뛰어난 여성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 그들만의 명확한 기준의 공통점 역시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사람들의 안목부터 정말 그 다음의 안목, 그 다음 레벨의 안목, 그걸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보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남자를 판단합니다. 나름의 여러분들의 기준은 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되게 예의 바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그래도 남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나 모습들을 좀 나는 보는 편이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어떠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기준의 큰 틀 안에서 보면 감정적인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그래도 이거는 패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좀 내가 걸러야 돼 라는 것들이 그 감정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건드리게 되면은 그 기준들은 대부분 다 타협이 되거나 또는 그냥 그 사람을 더 좋게 보려고 하는 나머지의 단점마저도 그냥 안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너무 쉽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나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알다 보면 결국엔 뭐 쓰레기였어요 라든지,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만났어요 라는 결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두 번째,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해보세요. 일상의 루틴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 보는 안목이 조금 더 뛰어난 여자분들은 그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나의 감정적인 어떤 심쿵, 플러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정말 연애를 하면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죄다 뻔해요. 우리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외부적인 상황과 나 사이에 이제 접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남자친구가 보이는 입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장, 그 입장이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갈등이 빚어지다가 얘는 진짜 쓰레기 같은 남자야, 결국에는 그냥 내 편 안 들고 그냥 나보다 지 친구가 더 소중하네, 이런 식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지. 뭐 오죽하면은 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뭐 술을 2시까지 나가 먹는 게 넌 제정신이야?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일상적인 루틴을 좀 더 신중하게 눈여겨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 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있겠다 없겠다, 그 부분에서 확신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만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연인들이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황에 따른 입장 차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친구 문제, 술 문제, 게임 문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좀 전화를 하면서 잠에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일상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썸 탈 때든 아니면 사람을 소개받고 나서 이 사람의 일상 루틴을 봤을 때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고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걸 보면은 잘 만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해 볼게요. 3단계는 뭐냐면 그 친구가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 신념, 가치관, 목표의식,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엿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란 말이죠. 이 자본주의에서 일이라는 거는 절대 한 개인과 개인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뭐 그냥 난 죽을 때까지 평생 국가에서 돈 받아 타먹을래, 난 무조건 뭐 실업급여 받는 걸로 뭐 평생 그냥 꿀 빨면서 살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항상 삶에서 많은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이에요. 그 일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에도 충분하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가치관은 무의식에 투영이 돼요.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투영은 다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각자가 살아왔던 서로의 시간을 이젠 함께 공유하는 사이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 단적인 예지만, 남자가 정말 워커홀릭이고 일이 무조건 우선순위야. 그러면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너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되게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상상이 잘 그려지시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우선시한다, 일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일을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수단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일을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그 가치관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이 대부분의 연애의 보편적인 갈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라는 것들을 대하는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30대 때는 조금 더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과 라이프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는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도와 방향의 문제를 이 일에 대입을 시키는 순간 나올 수 있는 문제의 가지수는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기준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된다,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멋있는 거 빼고, 그냥 이 사람은 되게 존경스럽네, 닮고 싶네, 이런 거 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태도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의 케이스로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어떤 한 여자를 봤을 때 제일 납득할 수 없는 여자는 뭐냐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여러 일을 다 일단은 벌려놓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습을 할 줄 모르는 여자. 저는 그게 제일 제가 피하고 싶은 여자의 부류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라는 사람은 일단은 그냥 나는 하나의 일을 했어. 그럼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일단 끝까지 끝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명확하게 져야지. 이게 제가 일을 대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가치관이에요. 제 신념인 거고. 근데 그거는 너무 상반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냥 일단은 말을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한다든지, 뭐 너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너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말이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의 무게를 나만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의 차이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정말 이 사람과 나는 잘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연애에 대한 회의감으로 당연히 잦아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계속 중첩되게 되면은 그 관계는 계속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보시라는 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라, 뭐 나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일을 대하는 태도의 가치관, 신념을 봤을 때 충분히 내가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신념과 부딪힐 만한 가치관은 아닌지,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사람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이야기가 딱 정치 문제, 그리고 종교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근데 예전 쟁성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정치 이야기는 꼭 한번 해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정치라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정치든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내 맘에 안 들어? 그냥 내 생각에 공감을 해주지 않아? 네가 지금 내 편을 안 들어? 그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결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정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에 있는 한은 되게 좋은 사람일 거고,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라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바꿔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 보는 안목이 뛰어난 여자라는 거는
바꿔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를 잘 골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남자를 잘 골라 만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성향이든 또는 일을 대하는 태도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념과 꽤나 상응하는 남자를 골라 만나는 게 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저는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도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최종 단계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한 남자의 그 개인적인 인생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이 남자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정말 미쳐서, 진짜 그 여자한테 너무 미쳐가지고, 한 여자만 평생을 바라보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걸 바꿔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에겐 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여자 말고는 대체가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는 뭐 대체가 불가능한 여자, 뭐 남자가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자, 이런 키워드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좀 하대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시덥지 않은 반응으로 대한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남자의 인성이 거기서 거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굳이 여러분이 아니어도 되거나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 남자가 나한테 미쳐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남자의 한 인생에 그 누구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도저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개인적인 인생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봐 줄 수 있고 눈여겨 바라봐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발휘가 되고 그걸 알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결핍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키워드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바로 엊그제일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친구들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술자리도 많이 나가고 하물며 여사친 문제도 일으키는 남자친구래요. 근데 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냥 나는 별로 그런 사람들의 의미 두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너무 역설적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마 높은 확률로 그 관계나 그 시간은 그 남자의 결핍과 자존감을 채워주는 촉매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의 인생에 있는 그 결핍이라는 거는 꼭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 알아주지 않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파악을 했을 때 그 남자의 결핍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라는 것들을 알면은 사실 시작하지도 않아도 되는 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이거는 아마 주변 여사친들, 여러분들 동성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애들이 가진 결핍 중에 하나가, 그렇게 헌팅 포차에 가서 남자를 제대로 만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한테 대시해오는 남자들을 깔 생각으로 뭐 헌팅 포차를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여왕벌처럼 나한테 대시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그 남자의 연락을 받는 게 즐거워서 사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장을 치는 여자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에요.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게 좋은 쪽의 결핍도 있고 나쁜 쪽의 결핍,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풀어내느냐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풀어내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예시는 한 사람의 결핍이 되게 부정적으로 풀어지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면 되게 긍정적으로 본인의 결핍을 잘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사회관계를 구축하고 봉사를 한다든지,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내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결핍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결핍을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는데, 내가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결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루만져 줬을 때 그 부분을 함께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을 좀 정정할게요.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결핍이 있겠고,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의 각자의 결핍도 있겠지만 서로의 결핍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의 관계에는 서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관계는 맞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의 결핍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맞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 그 결핍을 내가 내 방식에서 이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게 되면은 정말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제가 더 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라서 제가 결혼을 뭐 선택했어요 라든지,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이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만큼 그 건강한 관계라는 걸 반증하는 말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가 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땐 어떻게 네 남자친구는 그렇게 잘해? 어디서 걔 만났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반대로 바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남자, 안목을 갖고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요건을 이미 내가 알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피지기 백전백승처럼요. 그래서 이 4단계의 기준으로 아마 20대 초반이라면은 사실 이게 뭔 얘긴지 싶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20대에서 30대, 40대로 가면서 공감하고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남자 보는 눈이 되게 뛰어난 여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를 여러 관계를 보면서 저도 취합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자가 검열을 해보셔도 좋고 전진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